게이머의 협곡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 게이머즈콘 레벨업의 진행을 맡게 된 캐스터 정소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게임포럼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1 게이머즈콘 레벨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게임 산업 관계자들만 참여하던 포럼에서 좀 벗어나서 게임을 즐기는 우리 인천 지역 그리고 전국의 게이머 여러분들이 함께 좀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게임 관련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부터 레벨 3까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튜토리얼은 이동건 게임연구소의 대표이신 이동건 소장님께서 게임 잘할 아이, 게임할 못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벨 1의 경우인데요. 강원대학교 산업공학 전공 김상균 교수님께서 가상세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게임으로 메타버스로 가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레벨 2,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선수죠. 고릴라 강범현 분석가님께서 내 삶을 게임으로 라는 제목으로 프로게이머의 삶과 또 은퇴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3. 지금까지 좋은 강연 또 얘기 전해주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게임과 관련 있는 사연 중에서 엄선된 이야기들 저희 함께 듣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파이널 미션 도와주세요 게이머즈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와, 이거는 정말 나 꼭 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저희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환경에 따라서 화질 설정이 좀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서 이상하다, 좀 화질 낮은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원활한 시청을 위해서 화질 설정 높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게임을 딱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시작하시면 어떻죠? 게임을 딱 시작하면 그 게임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튜토리얼이라는 걸 보통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게임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배울 수 있는 튜토리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첫 번째 튜토리얼입니다. 게임 잘할 아이, 게임할 못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게임 전문가이시자 부모 자녀 관계 기반으로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이동건 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다양한 얘기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년 동안 15개의 상용화 게임을 개발한 게임 개발자고요. 그리고 고3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이기도 하고 또 저 자체가 40년 된 게이머예요.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떨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어떨 때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 때는 게임을 직접 하고 있는 몸만 어른이 된 게임 좋아하는 소년의 입장에서 좀 다양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소장님을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게임 관련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공간에서 같이 얘기를 듣고 정말 저도 큰 도움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게임 기획자이자 현재 다양한 부모 자녀 간의 게임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강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신 질문 3가지를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아이가 게임만 하면 화내고 욕을 해요. 게임이 아이의 폭력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 와닿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질문 3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 폭력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애가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를 내고 계속 갈등이 생긴다. 네. 우리 아이 게임 중독 아니냐. 세 번째는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어떻게 하면 게임 시간 조절할 수 있느냐, 얘네가 3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첫 번째로 요 화내고 욕하고 폭력성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아이가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리고 유치원이고 이럴 때는 그냥 띵동띵동 게임 하면서 웃고 깔깔거리다가 얘가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니까 화로 내고 욕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이가 게임을 하더니 애가 변했네? 게임이 폭력성을 조장하네? 이렇게 가시는 루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시기가 되면 남자애들은 그 또래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서열이 궁금해요. 쉽게 말하면 아하. 내가 누구까지 이길 수 있는가. 근데 옛날처럼 치고받고 싸우기는 힘드니까 게임으로 승부를 즐기는데 굉장히 익숙해지고 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즐기는 게임들이 보면 캐스터님이 중계하고 계시는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 모두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형태의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스포츠와. 그래서 e스포츠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이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승리. 근데 게임은 원래 또 이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기고 싶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겼을 때 졌을 때 어떤 보상을 얻고 어떤 손해를 보는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네. 기대했던 보상이 못 받으니까 일단 화가 나고요. 화가 나면은 이제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게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을 만들 때부터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붙게 매칭을 시스템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끼리, 고수는 고수끼리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10판 하면 5번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게이머 입장에서는 9번 이기다가 한 번만 줘도 화가 나요. 네. 화가 나는데 화를 이제 화풀이를 해야죠. 누구한테 표출할 거냐? 나한테 할 거냐? 나한테는 내가 못하죠. 난 그렇죠. 잘했어. 예. 오케이, 난 잘했어. 난 책임 없어. 두 번째, 게임한테 할 거냐? 아니죠. 게임은 공정하게 매칭을 시켜줬고 시스템, UI 모든 게 잘 정리정돈돼 있는 잘 맞는 게임이라고 인정하니까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 게임 접어서 다른 게임 하죠. 그러면 누가 남았죠? 상대방이 남았죠. 나랑 같이 게임했던 상대 플레이어나 또는 나랑 같은 팀을 했던 팀원. 같은 팀 플레이어한테 화를 표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물론 이해는 하거든요. 이래서 화를 내는구나. 근데 저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하지 않게 하려면 이 서로 경쟁하는 이 형태의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해야지 되는 건가? 너 게임만 하면 화내더라.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가 이 연령대가 되면 특히 소년들, 남학생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고 자기 또래에서 자기의 위치, 서열, 게임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자신의 우월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내가 이렇게 뛰어난 수컷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리면 또 다른 게임 합니다. 어차피.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드라마를 보시는데 사랑 빠지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내용 없는 드라마 보세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취향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구장에 가면 네. 야구 팬이 야구장에 와서 처음엔 그냥 집에서 야구를 보시는 아저씨들은 이렇게 편하게 야구를 보시다가 누워겠죠. 야구장만 가면 다들 흥분하고 화내고 예. 집어 던지고 아니 비닐봉지 머리에 쓰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야구가 폭력성을 조장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아저씨가 야구팬 아저씨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건 야구장 같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적을 대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게 감정이입이 돼버렸죠. 네. 깊은 현장감 때문에 깊게 몰입돼 버린 거잖아요. 우리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도 이 상황이랑 비슷해요.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내가 프로 선수처럼 그 게임의 승부를 위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승부를 벌이다 보면 굉장히 감정이 몰입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게 왜 항상 게임만 문제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게임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현장감 그리고 감정이 뭐 이런 거 느끼는 상황 속에서 야 이게 일상 속에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해는 해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우리 아이가 감정이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 좀 걱정이 되는 건 좀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어떻게 네. 해결 방법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호자님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우리 친구들 둘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네. 일단 보호자님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화내고 욕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도 자기가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욕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문제 삼고 있어요. 근데 왜 표출하지 않느냐 이런 말 했다가는 엄마가 더 게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말을 걸어보면 너 왜 게임을 하다 화가 냈니? 그럼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트로짓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래도 화내면 욕하면 안 되지. 그리고 좀 이제 엄마가 다시 와요. 그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얘가 또 욕을 해요. 그럼 또 가. 그럼 너 또 왜 욕을 하니? 그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냈어.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스스로 게임하는 아이는 아이대로 보호자님대로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게임하는 공간이 편한 공간이 PC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PC방에 가는 이유가 서로 간에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떠들고 우리가 옛날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처럼 디지털 놀이터처럼 돼서 사양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게임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PC방에서 게임해야 된다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가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이가 게임하면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겠구나. 화를 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게임할 때 화를 내니는 좀 멈춰 주시라는 거. 멈춰. 그러면 이제 이건 멈추고 질문 왜냐면 계속 되돌이 되니까. 네. 그러면 왜 화를 내는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승부를 다 주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요즘 게임이 많은 친구들이 또 성인까지 하다 보니까 게임 이용 규칙을 집에서 만들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 보면 그 규칙이라는 게 이거죠. 하루에 1시간만 하자. 네. 시험 때는 하지 말고 9주 지나서 2배로 하자. 게임은 주말에만 하자. 뭐 이런 게 1번이에요. 이러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규칙 1조를 게임을 할 때 내가 취미생활을 즐길 때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할 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더 세세하게 그러면 욕을 하면 어떻게 하냐? 뭐 3번 욕을 하면 10분간 게임 휴식이라든가 아예 강제로 10분 퇴장처럼 네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룰을 정하세요. 시간보다도 이걸 먼저 정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대화하실 때 제일 흔한 패턴은 너 하고 싶은 게임 싫고 하라고 했더니 왜 맨날 욕만 해? 공부를 하나 안 하면서 요 멘트 제일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너가 욕을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되고 집안에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대화를 좀 더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선생님들, 타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대화법이라는 대화법이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럽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화내고 물건 던지고 부수는 건 절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좀 접근 방식 자체를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하는 접근 방식 자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요 부분은 사실 이제 부모님이나 또 보호자 특히 같이 맞춰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규칙이 이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좀 어기게 될 거예요. 아이가 좀 어기고 이러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호자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규칙을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화가 줄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 게임을 너가 하는 것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다른 게임은 다 허용하지만 조건은 다른 게임은 다 해도 돼. 근데 이 게임 할 때는 너가 너무 심하게 욕하고 스트레스 하니까 이 게임만 금지하겠어. 이 부분은 룰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친구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 3가지 얘기를 할게요. 욕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거 첫 번째는 게임에 이기고 싶다면 지기 싫다면 욕을 줄여보세요. 감정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집중해서 침착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풀어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 게임의 승부의 세계인데, 내가 욕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팀원 사기가 떨어지는지, 내 스스로도 감정이 흔들리는지,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프로 게이머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게이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프로 스포츠도 그렇고 절대로 잘하는 친구들 보세요. 주변에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보면 절대로 화내거나 욕하거나 덜 할 거예요. 게임을 할 때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보시고 집에 가서 어차피 가상 공간에서 같이 만나서 게임 할 거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열판 해보는데 욕 한 번 안 하고 해보자. 나머지 판은 실컷 욕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승률을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두 번째, 이건 40년 차 게이머 입장에서 드리는 조언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자기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도 녹음해보고 PC방 가서도 이렇게 앉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몇 번 욕을 하나. 네.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게임을 하면 1분에 27번을 욕을 해요. 그래서 욕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27번 욕하고, 그럼 상대도 가만히 안 있죠? 네. 한 23번 욕을 들어요. 욕 배틀은 이겼네요. 그럼 한 10초 동안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게임이 지른다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분 동안 27번 욕을 하면요, 1시간이 지나면 1600번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들은 보호자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냐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나 같아도 폭력성을 조장하겠다고 오해하겠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편견이 생기지 않게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부터 욕을 줄이자. 세 번째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였죠?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편견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욕으로 정말 큰일 납니다. 어머니 아버님만 뭐 걱정하시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당해요. 잘 모르시죠? 네. 욕을 해서, 사이버 공간이지만 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모욕죄에 해당이 돼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 특전성, 모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 사람이 저를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스크린샷을 찍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나 뭐 저 인천에 사는 누군데, 인천에 사는 초등학생인데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이면 이 정도 정보를 밝혔는데, 욕을 한 건 내가 그 게임 캐릭터한테 욕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욕한 특정성이 조건이 확보가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도 계속 욕을 했어요. 그러면 저 신고할 겁니다 했는데, 야, 신고해봐 임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보복해 줄 테다, 이러면 협박죄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게임 중 모욕죄, 게임 중 협박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벌금을 내고, 이거 여러분들 범죄예요. 큰일 납니다. 전과 기록에 남아요. 합의를 안 해주면요, 피해자가 정말 인생 망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게임이 지기 싫어서 엄마 아빠가 오해하니까, 이거는 살짝 애교스러운 이유고, 여러분 정말 욕 함부로 하고 성질 부리다가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남한테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이버 성범죄, 같은 성이든 아니면 다른 이성에 대해서든 이 사이버 성범죄는요, 성희롱은 공연성, 특정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둘이 있는 방에서 그 캐릭터, 대상이 아니라 캐릭터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들은 대상이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네. 네, 그냥 그 모욕성만 느끼면 바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 합의를 안 하면 벌금 내고 기록에 남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맞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게임 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하얀색 종이가 날라올 거예요. 출석 요청서가. 예. 경찰서로 몇 시까지 나오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알게 되고,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네. 사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욕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애교스러운 부분들, 그게 감정적인 부분 외에도 사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게 신경이 쓰이면 조금 더 게임하는 태도 자체를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좀 예리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아마 실질적인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 처음에는 좋게 대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아이와 싸우며 끝납니다. 게임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 게임 중독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게임을 하다가 화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네. 대놓고 엄마한테 화내는 그렇죠. 케이스죠. 근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보호자님들, 특히 어머님들 이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면 딱 무슨 생각부터 드시냐면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 이거 금단 영상 아니야? 못하게 딱 하니까 네네. 이런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먼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머니 입장에서 야, 너 중학생 됐으니까 우리 게임 좀 시간 좀 줄이자. 하루에 1시간만 해라. 두 번째는 너 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 네. 그렇죠? 세 번째는 너 하루에 1시간만 했는데 약속 어겼어. 그 게임 금지야. 네. 주말에만 해. 요거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하셨죠? 그죠? 어머니. 네, 맞아요. 그런데 요 말씀 하시면 친구들이 그 대답이 다 비슷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너 5학년이 됐으니까 게임 하루에 1시간만 해. 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나오죠? 왜? 그쵸. 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잠시만요. 왜 하루 종일 하루 게임만 종일 하니? 게임만 하냐? 예, 예.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러죠? 나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예. 이렇게 나와요. 나 방금 시작했는데 한 지 얼마 안 나할 거 됐는데. 다 해, 엄마. 어. 그리고 되게 얄미워요. 아빠 입장에서는 저도 맞아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세 번째로 너 약속 어겼으니까 주말에만 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 맨날 엄마 맘대로만 해. 네, 대부분 이렇게 대답이 나가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게요 아예 말버릇이 아니라요. 세 가지 대답 모두 왜가 들어갑니다. 느끼셨나요? 아들이 왜 자꾸 왜라고 했는가?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보죠. 갈등 사례에서 중학생 올라갔으니까 게임을 좀 줄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맞아요. 저도 동감하고 점점 학년이 높아지고 얘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전문 기술을 배우든 그 자기 진로에 필요한 교육 시간이 필요하니까 게임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게임 시간이 줄어드는 건 항상 부적 처벌의 형태로만 받아왔어요. 부적 처벌이 뭐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얘가 좋아하는 뭔가를 막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처벌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가 뭐 학원 숙제를 안 했으니까 오늘은 게임 30분만 해. 뭐 이런 식이죠. 뭘 잘못했으니까 벌로써 게임 시간이 줄어드는 벌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벌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중학생이 된 게 벌인가? 네, 내 중학생이 된 게 죄야? 가라고 해서 왔는데 네, 네가 네. 뭘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죠? 왜?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왔는데 부적 처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그때 사춘기 때 남자 친구들은 그래서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고 했을 때 나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래?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볼까요? 온라인 수업 코로나니까 온라인 수업 접속해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쯤 넘으면 수업이 끝나요. 그럼 그 뒤로 이제 뭐 집안일 하고 계시면 점심시간 지나는데 계속 게임하고 있어. 5시, 6시. 화가 나죠? 네. 근데 애 입장에서 보면 학교 수업 다 들었고요. 오후에 영어 학원 가야 될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 학원 숙제는 어차피 저녁이나 밤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밤 되면 억지로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게임을 언제 하느냐 못 하느냐는 전부 엄마가 그냥 정해줬으니까. 예. 그럼 반대로 애 입장에서는 왜 이거 하루 종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못 하는 거 조금 더 하려고만 갈등을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왜 게임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예 24시간을 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왜 엄마 마음대로만 해? 엄마 입장에서는 약속 지켰는데 규칙 지켰는데 왜 그러냐?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약속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다 그냥 엄마가 마음대로. 통보였죠. 예, 엄마 마음대로. 엄마한테 막 혼난 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이 이러니까 게임 시간부터 줄여.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혼나는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마 입장에서는 빨리 이 게임 문제를 털어서 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한다고 딱 퉁치고 싶은 거고 끝내버리고 싶은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벌을 받는 시간을 단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는 약속이나 규칙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돼도 이 진정한 의미의 약속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참, 근데 이런 갈등이 뻔히 왜 생기는지도 알고 지금까지 많은 가정들에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 왔던 게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내용들이 맞아, 우리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해는 했어요. 아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구나. 이해는 했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왜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 너 1시간 만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요 부분은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 소년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같이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게임이 굉장히 많은 집안 환경인데 정말 게임하기 최적화된 환경 아니겠습니까? 게임 개발자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잘해요. 네, 그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게임과 관련된, 게임 이용과 관련된 상과 벌을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시간 분배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습은 몇 시간 정도? 얼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는 시간은 얼마 정도? 그 노는 시간 안에 게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학교에 가서 직접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균형감 있게 공부할 때 공부하고, 제일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일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잘 제가 때 맨날 자고, 하던 얘기. 맨날 하는 얘기인데, 자, 아이가 정말 엄마 말을 따랐어요. 엄마 하라는 대로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잘 때 잤어요. 그래서 수학 학원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오시더니, 얘가 수학에 재능이 있는데요? 난이도를 좀 높여볼까요? 상위권 수학을 좀 풀어볼까요? TOT 수학 같은 30% 이상 풀어볼까요? 그래서 좀 풀었어요. 학원 다니는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도 다 했어. 그런 다음에 보여주니까 학원 선생님이 얘가 정말 수학을 잘하네요. 공부를 잘하니까 특목고나 과학고 노려보죠. 경시대 문제 풀죠.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수학 풀죠. 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애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노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억울한 거죠. 네.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직접 듣는 얘기, 엄마 말 따라봤자 손해만 본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내가 시간을 활용을 잘 했다면 보상으로 내 자유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시간 배분을 잘할수록 내 자유시간은 뺏긴다. 그래서 중학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서 머리가 굵어지면 격렬하게 이제 엄마랑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게임을 하던 애가 변했네. 폭력적이 됐네. 네, 폭력적이 됐네. 나한테 막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원래 안 이런 아이인데. 안 이런 애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럼 게임 시간을 쭉쭉쭉쭉 늘려줄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또는 자기 진로에 관련 학습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상머리에 10시간 앉아있어 봤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해야 효과가 생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는 건데, 보호자님들 좋아하던 만화책 보고 있다가 북두신건 드래곤볼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우리 때 유행했던 엄마가 만화책 좀 보고 공부해. 그러면 그 시간에 만화책 안 보고 공부하셨나요? 방에 들어가서 워크맨 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들어야지. 정말 너 근데 예시가 너무 옛날 얘기네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계시니까. 왜 와닿지?
아이가 게임 못하는 아이가 게임으로 보내는 시간을 뺏어 내봤자 아이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요. 동인이 네. 없으면. 예. 중요한 건 내가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면 나의 자유 시간이 늘고 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 시간을 늘리는 거 말고 어떤 방식이 있겠냐? 늘리는 것도 답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막 하고 이제 쉬려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지나가다가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지나가.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얘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있네 하고 지나가. 애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네, 네. 나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러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보호자 중 한 명은 나서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금 우리 동건이 할 거 다 하고 휴식하면서 자기 시간 즐기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해라고 중재해 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들은 속마음들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공부도 다 하고 이제 좀 게임하려고 딱 의자에 앉았는데 요 꼬맹이 동생이 와서 형 놀아줘, 누나 놀아줘 해. 그러면 어머님들 둘째를 말려 보셨습니까? 아니죠. 둘째가 우리 애를 저렇게 첫째를 저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네. 쟤 때문에 게임 시간이 줄겠네. 이렇게 웃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애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황당한 거예요. 네. 내가 정말로 엄마 약속대로 공부할 거 하고 지금 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자유시간을 즐기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데 엄마는 옆에서 웃고 있는 거. 이거 호러예요. 애 입장에서. 이렇게 끔찍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셔야죠. 지금은 형아가 누나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쉬어야 되니까 시간을 줘야 돼. 엄마랑 같이 놀자라고 아이가 게임을 하는 시간에는 아무 방해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하게 배려해 줘 보셨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전제를 이 지금보다 게임 시간이 늘면 안 돼로 잡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그거 같아요. 그 바람과 햇님 이소부화 있잖아요. 네, 네, 네. 나그네 옷 벗기려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봤자 절대 안 놓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햇살을 주면 알아서 벗습니다. 네. 게임을 1시간을 할 거냐 2시간을 할 거냐 주말에 할 거냐는 결국 어머님이 못 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애 못 이겨요. 느끼시죠? 아이가 느껴서 줄여야 돼요. 게임 시작하는 것도 아이고 게임을 내려놓는 것도 아입니다. 아이가 내 시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너무 가치 없게 보내기만 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내 자유시간을 즐겨야 될 요 흐름을 익히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애가 커지면 정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 이용 규칙을 너무 쉽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시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루에 1시간만 하기? 애들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이 다 달라서 예를 들면 뭐 월요일은 안 그래도 월요일이라 힘든데 애가 싫어하는 수학 과목도 있고 갔다 오자마자 수학 학원에 가야 돼요. 학원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빈 시간에 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힘든 날은 어른으로 따지면 술 땡기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날은 게임하는 시간도 많아야죠. 근데 화요일 날은 뭐 음식 반찬도 애가 좋아하는 닭고기가 나오고 싫어하는 저게 좋아하는 국어 체육 있고 뭐 가는 학원도 태권도가 껴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 텀이 남아서 또래 친구들 노는 시간도 좀 있고 이런 날은 애가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게임 시간도 줄어야죠. 이런 방식으로 아이와 얘기하면서 친구들도 솔직하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날은 엄마 제가 힘들어요. 이날은 사실 좀 할만해요를 엄마 아빠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 이날은 게임 시간 좀 느리고 이날은 좀 게임을 적게 해도 되고 이렇게 내 아이의 맞춤식으로 만들어야지 하루에 1시간만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보호자님들 하루에 게임 1시간만 한다 2시간만 한다 성공하신 적 있습니까? 절대 성공 안 돼요. 게임 개발자들이 그렇게 만들질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하고 게임 놓게 저희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규칙을 최대한 자세하게 뭐 1개가 아니라 10개, 20개 돼도 좋으니까 요일별로 또 같은 요일이라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시험 주간도 있고 그쵸. 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세 번째는 아이가 약속을 어겼다, 규칙을 어겼다 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그 인터넷 글들 보시면 아이랑 싸우다가 애 핸드폰 박살냈어요. 컴퓨터 부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사례도 많이 나와요. 네, 뉴스로도 맞아요. 나오고. 그런데 이럴 때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 볼까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게임 때문에 아이와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막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약속을 어겼어. 내 아이를 약속을 어기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라는 명분을 딱 획득합니다. 오케이, 나 화낼만 해. 내가 극대노할 만해. 라고 명분을 획득해서 확 화를 내시는데 이때 우리 아이들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죠? 중2병이라는 방패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 할 거예요. 저의 아이도 그렇고 남의 아이도 다 그래요. 학원 간다고 그러고 PC방 갈 때도 있고 자는 척하면서 게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때 아이가 하는 거짓말이 타인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목적 자체가 속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잡혀진 나의 게임 이용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마음뿐이지 엄마 아빠를 속여먹겠다, 무시한다가 아니니까 감정에 쌓여서 너무 화난 상태로 아이와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감정 조절을 하고 차근차근 그 날별로 아이의 스트레스도 물어보고 행복도도 물어보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칙을 계속 잡아나가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이와 어른,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규칙은 변해 나갈 거라는 거.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1시간이지만 그럼 앞으로 아니 더 늘 수도 있어 시간이.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시겠지만 제대로 아이와 대화하면서 규칙을 잡아나면 아이가 스스로 게임 시간을 줄여 나갈 겁니다. 네. 둘 다 아이도 보호자도 우리가 잡은 이 규칙은 앞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서 그때 마쳐서 변하고 적용할 거야. 플렉서블한 규칙이야. 안심하고 그게 뭐 10계명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아이와 보호자가 마치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서로 안심을 하시고 편하게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저도 근데 되돌아보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내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에게 막 화를 냈던 게 아닌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맞다 내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아이들도 가끔씩 핑계 아닌 핑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문제 이렇게 사실 이게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아이마다 또 성격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노력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 내가 오늘 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이 문제를 부모님들만 해결하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 스스로도 우리도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자세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요.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게임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뭐 학원 갈게요 하는 이 거짓말 이런 거 말고 저거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예요. 게임 개발자가 되려고 게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없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이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진로가 있는 친구들은요. 정말로 내가 뭐 게임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게임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거 뭐가 있느냐? 게임을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엄마 아빠 게임도 모르면서 선생님 게임도 모르면서 우리 친구들 다 한단 말이야.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게임 잘 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게임과 관련된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첫 번째로 게임을 잘하려면 랭킹전, 레더전, 나보다 잘하거나 비슷한 상대와 만나서 끊임없이 힘든 승부를 해가야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뭐 많이 하죠? 쉬운 AI 상대로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 상대로 그냥 막 학살전 하듯이 이기는 거에 도취돼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 솔직히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내가 내 게임 실력을 높이려면 잘하는 승부사, 프로게이머, 페이커 뭐 이런 분들의
결승전 영상, 역전 경기 영상, 명경기 영상을 보면서 전략 전술을 연구를 해야지 왜 그냥 막 욕하고 또 막 함부로 막 얘기하면서 낄낄거리고 히히덕거리는 게이머 유튜버 하는 걸 왜 보고 있냐고요. 물론 가끔 보면 스트레스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실력이 늘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정말로 게임을 문화생활, 취미생활로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 친구들은 좀 더 현명하게 게임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허투루 버리는 시간 말고 게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승부를 즐기고 영상이나 각종 정보를 본다면 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전문 유튜버, 게임 해설 방송을 보자라는 거죠. 네. 지금 오버워치 리그의 그 프로 선수들이 하는 그 경기를 보세요. 그냥 일반 유튜버가 하면서 욕하고 뭐 집어 던지고 깔깔거리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프로들의 경기만 딱딱 시간 찾아서 보면서 좀 현명하게,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엄마 아빠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취미생활 즐기고 있구나, 맥락이 이어지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상하거든요. 게임만 하면 욕하다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친구도 요 헤드셋 끼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경험, 솔직히 저를 포함한 9세대들은 이해 못하고 굉장히 좀 싫어하는 문화이긴 해요. 게임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끼고 떠들고 욕하고 화내고 하면서 서로, 그런데 엄청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 누가 같이 팀을 이뤄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순간에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고 선택을 해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어디서 해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전형적인 팀 작업인데 9세대들은 전혀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시간에 욕하고 화내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건전히 욕 즐기고 있구나. 내가 쓰는 게임 하는 시간도 정말 내 실력을 느낄 수 있는 게임 플레이, 게임 외에 보내는 시간도, 그 미디어 활용도 내 실력을 높이는 쪽으로 시간 좀 알차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우리 친구들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말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올려주세요. 네. 도대체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해야 할까요?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은 딱 없죠. 뭐 어떤 친구는 2시간 막 3시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조절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죄송한데 이 시간이 몇 시까지 남아있죠? 저희 5분 남았다고요?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지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특히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서 제 가까이 있는 어른이 딱 2명이에요.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영자, 우리 영자. 한쪽은 게임 하지 마라만 하고 있고, 한쪽은 게임 해라. 그래서 이쪽은 게임 이해도는 제로인데 내 걱정 99. 네. 게임 캐릭터 스탯은, 운영자 입장으로 보면 게임 이해도는 99인데 내 걱정 0. 내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둘한테 도움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쪽은 게임 많이 해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님들은 내 지금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님들, 청소년들,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게임, 특히 이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밖에 가이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전문가가 하루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곧 띄워주실 수 있나요? 게임 이용표라고 해서 나오네요. 제가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들부터 적용을 하고 좋은 효과를 봐서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개발자들이 이렇게 해요. 게임 만들 때 하는 방법은, 맨 왼쪽 편에는 게임에 접속할 때 게임 하는 일들,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은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이거 게임 접속하면 뭐 해? 그러면 뭐 우편물 확인도 하고 훈련장도 갔다가 뭐 캐릭터 관리도 하고 던전도 가고, 이게 게임마다 다 다른데 고유명사는 의미 없습니다. 게임에 들어서 하는 일들을 이름을 쭉 적고, 그다음 소요 시간을 게임 하지 말고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간을 먼저 연필로 적어요. 내가 우편물 확인하는데 한 3분 쓰고,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쓰면 1분 적거든요. 네. 귀여워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적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게임을 돌리면서
정말로 몇 분을 쓰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격차가 많이 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음. 내가 로딩 기다리는 시간, 대전 매칭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다 빠져 있고 또 사람이 재밌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그죠? 쓰기 쉽죠? 세 번째는 뭐냐? 플레이 목적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걸 왜 하는지 우편물 확인 왜 하죠? 뭐 받으려고, 네, 공짜로 뭐 아이템 안내지 받으려고, 보려고. 전부 다 뭔가를 받으려고 컨텐츠를 할 거예요. 경험치를 받으려고, 레벨을 높이려고 그 이유를 씁니다. 그것도 아예 초등학생만 돼도 쓸 수 있어요. 그 옆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 내 느낌이 어떤지 컨텐츠 단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편물 확인할 때는 기분이 좋겠죠. 공짜로 뭘 받으니까. 네, 네. 이유를 쓰는 거죠. 근데 훈련장은 지겨워. 왜? 맨날 반복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 이 게임 나 LOL 제일 좋아. 나 오버워치 제일 좋아만 하는데 컨텐츠 단위로 쪼개서 이 게임이 정말로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지 즐거움을 준다면 시간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이건 개발자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놀랍게도 지겹다 콘텐츠가 재미있다 콘텐츠보다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였는데 78분 정도 게임을 하는데 지겹다가 40분, 재밌다가 30분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표를 정리하면서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루에 1시간만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게임 시간을 줄일 수 그냥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지겹다 시간을 줄이자. 지겹다 시간을 줄이는데 이 게임은 내 실력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돌이켜보면서 내 게임 이용 습관을 보고 보호자님과 같이 좀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동건 소장님께서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에 게임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질문 답을 해주셨는데요. 뒤에도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거기에 또 이동건 소장님께서 역시 함께 답을 해주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동건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동건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게임 잘할 아이, 게임 알못 부모 스테이지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이었어요. 이제 막 입문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게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튜토리얼을 마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깜짝 퀴즈 이벤트 시간인데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기 나오고 있죠. 하단에 나오는 연락처 013-3366-2258 여기로 저희가 드리는 출제될 퀴즈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나중에 문자를 통해서 당첨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정보에 들어있는 그 당첨자 정보 입력해 주시면 선물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레트로 게임기 5개,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 하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매년 인천 게임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올해의 경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새로운 네이밍과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게이머스콘 토크 콘서트 레벨업, 2번 게임 토크 콘서트, 3번 메타버스 토크 콘서트, 4번 우리 가족 토크 콘서트. 정답 아시는 분들, 자, 요 번호로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분간만 딱 받도록 할게요. 이번 행사가 이 제목으로 홍보가 됐고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게이머들을 위한 행사라는 게 강조되는 제목이었습니다.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내가 정답을 모르겠다 할 때는 가장 긴 걸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다 드렸어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자, 1분 지났나요? 누가 시간 체크해 주시나요? 네. 이거 시간 1분 정해지면 저한테 사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만할까요, 이제? 네. 자,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게이머즈콘 토크 콘서트 레벨업이 정답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좀 다가가고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경품 문화상품권 석 장이 걸려 있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강의해주신 이동건 소장님의 강의 주제는 게임 잘할 아이, 게임 알못 부모였죠. 여기서 게임 잘할과 게임 알못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 게임을 잘하려면 알아야 한다. 게임은 알면 알수록 못한다. 2번 게임을 잘하는, 게임을 잘 못하는. 3번 게임을 잘 아는, 게임을 알지 못하는. 4번 게임은 잘 알아야 한다. 게임은 알지 못해도 된다. 야, 요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1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거는 이거 조금 많이 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어감, 요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의 경우에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른 그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자녀분들의 행동과 게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끌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 됐을까요? 네, 자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게임을 잘 아는, 게임을 알지 못하는 이었습니다. 요즘 뭐 게임 잘할, 게임 알못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말들 막 줄임말로 많이 쓰시죠,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경품은 고급 게이밍 장패드 5개를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건데요. 세 번째 문제 주십시오.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게이머즈콘 토크 콘서트 레벨업을 진행하는 사람, e스포츠의 태동기부터 게임 분야 전문 캐스터로 활동해 왔는데요.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자인 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누가 내셨어요? 도대체 어머, 정말 너무 민망하다. 1번 황비홍, 2번 아니 지금 예시가 왜 이래, 정소림, 3번 소림사, 4번 이소령. 저 이거 문제 낸 사람 나 좀 만납시다. 나 정말, 야, 요즘에도 이런 문제를 내시는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자, 정답 맞춰주시고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자, 뭐 이소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저입니다. 저의 이름이 뭘까요? 하는 게 세 번째 문제네요. 정말 너무 땀난. 제가 진행을 그래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진짜 많은 퀴즈 문제도 여러분들께 내드리고 게임 퀴즈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의 하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민망하네요. 자,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저는 정소림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튜토리얼도 마무리가 됐고 보상도 1차로 다 받으셨죠.